진리의 사람, 다속 유영모는 누구인가? 1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몸성이를 위해 요가 체조를 하다, 몸성이를 위해 요가 체조를 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모는 몸에는 힘이 있어야 하고 마음에는 얼이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몸에 힘이 있으려면 혈관이 뚫려 신선한 피가 잘 돌아야 하고, 마음에 얼이 있으려면 마음이 비어 하느님의 성령이 잘 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뚱이란 비눗방울 같은 것이라 언제 꺼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꺼지는 순간까지 1시간이 되든 하루가 되든 한 해가 되든 몸을 성하게 간직하여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유영모는 말하기를 우리는 영생 못지않게 몸성이를 감사합니다. 몸성이란 건강입니다. 마치 천리를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닦고 정비를 하듯이 온 인류를 구해야 할 책임이 있으니 우리의 몸을 잘 정비하고 닦아야 합니다. 건강은 책임의식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어린 아기를 위해서 앓지 못하는 어머니처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앓을 수 없는 몸을 가지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너무 학대하고 있습니다. 제 몸을 돌보지 않고 돈벌이의 벼슬 자리에만 자기의 전부를 바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몸이란 우리의 정신을 가두어두는 감옥과 같지만 몸이 건강을 잃으면 이중으로 갇히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영모는 피돌기가 잘되게 하기 위해 냉수 마찰을 하고 맨손 실내 체조를 하였습니다. 배 숨쉬기, 단전 호흡을 하여 산소가 온몸의 세포에 골고루 공급되도록 하였습니다. 유영모는 아침 3시쯤 깨어서 냉수 마찰을 하고 맨손 체조를 하는데 1~2시간씩 소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명상을 해서 얻은 생각을 일기에 적었습니다. 유영모의 일기 다속일지는 명상록입니다. 탕이라는 임금은 그의 목욕탕에 일구일신 우일신이라고 새겨놨다고 합니다. 참으로 날로 날로 새롭고 또 날로 새롭다는 뜻입니다. 냉수 마찰을 하면 그 탕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유영모는 이미 20살이 되기 전부터 냉수 마찰을 시작하여 일생 계속하였습니다. 손님으로 가서 냉수 마찰을 못하면 맨손으로 온몸을 문질러 피돌림을 시켰습니다. 유영모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일생 속옷 없이 살았어요. 토시나 목도리를 안 했지요. 소화력이 부족한 적도 없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이것을 잘 해나가야 할 터인데 이것이 쉽지 않아요. 냉수 마찰을 하면 감기에 안 걸립니다. 김인연에 인플루엔자 감기가 대단했습니다. 사촌 집에서는 죽은 이도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난지 50일밖에 안 되는 둘째가 기침을 몹시 했습니다. 온 집안 식구가 감기를 앓았는데 나 혼자 감기에 안 걸려 감기약을 지으러 다녔습니다. 유영모가 일생 해온 실내에서 하는 맨손 체조는 유영모가 평북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 교사로 있을 때 지당 백이행으로부터 배웠습니다. 백이행은 그 당시 관서지방의 대유학자였습니다. 그를 찾아가 이틀을 묵으며 유학을 담론한 끝에 그 체조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백이행은 환갑이 지나서 폐결핵에 걸려 다 죽게 되었을 때 덕달이 조 한의원에 약을 지으러 갔는데 조 의원이 그 체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빠짐없이 운동하면 꼭 효험을 볼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대로 실천하여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발하여 조 한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조 한의원이 그 운동을 계속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병이 다 나아서 그만뒀다고 말하자 그래서 재발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 나아도 운동을 계속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운동으로 백이행은 90살이 되도록 살았습니다. 백이행이 바로 고려대학교 초대 총장이던 기당 현상윤의 장인입니다. 유영모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집집마다 손자들을 보고 몸을 쳐달라지만 제 손으로 몸을 움직이고 만지고 쳐서 몸에 피를 돌려야 합니다. 제 손발이요 제 몸인데 왜 남에게 시킵니까? 늙어도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 제 혼자 마음대로 일어나고 앉아야 합니다. 그 운동하는 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두 다리를 나란히 앞으로 뻗습니다. 첫 번째, 두 팔을 어깨폭과 높이로 들어 올립니다. 두 번째, 두 팔을 어깨 높이로 가슴꽃 뒤로 벌립니다. 세 번째, 두 팔을 안으로 오므려 굽히면서 두 손등끼리 몸통 앞뒤로 부딪힙니다. 네 번째, 두 팔을 앞으로 뻗치면서 두 팔을 붙인 채 손바닥으로 위로 향하게 하여 밖으로 비틉니다. 다섯 번째, 그대로 머리 위로 손을 넘겨 두 손바닥으로 뒷잔등을 소리나게 칩니다. 여섯 번째, 두 팔을 앞으로 돌려 어깨 높이로 나란히 듭니다. 일곱 번째, 허리를 굽히며 두 손을 뻗친 발바닥을 잡을 수 있도록 힘껏 엎드려 뻗칩니다. 여덟 번째, 같은 자세로 한 번 더 허리를 굽혀 두 손으로 각각 발바닥을 잡고 힘을 줍니다. 아홉 번째, 허리를 바로 하며 두 손으로 앞으로 나란히 뻗습니다. 열 번째, 두 팔을 두 다리 위에 내려놓습니다. 이상의 몸놀림을 30분 이상씩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해야 합니다. 이 체조가 그 당시 한국일보사에서 발행하는 코리아 라이프의 사진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1959년 12월 8일 KBS 라디오 방송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요가 도장을 하는 좋은 달 등이 찾아왔습니다. 을지로에 있는 체육관에 가서 특강을 한 일이 있습니다. 1951년 피난 시 부산에서 살 때 부인 김유정은 변비통으로 오른팔로 머리에 빗질도 못하였습니다. 유영모는 아내에게 그 요가 체조를 가르쳤습니다. 그리하여 깨끗이 낫게 되었습니다. 유영모는 일생 동안 약을 별로 쓰지 않고 91살을 살았습니다. 약을 함부로 쓰는 것은 독을 쓰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약을 좋아하다가는 마약, 독약도 쉽게 쓰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는가? 얼번 여러분,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하루 1시간 이상 노력해야 합니다. 그 노력도 없이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면 그 생각이 잘못입니다. 큰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몸 건강이 우선입니다. 병약하면 뜻한 바를 하고자 해도 몸과 마음이 따라주지 못해 하지 못합니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